28살 주식 실패로 극단적 시도, 하지만 다시 태어난 썰. 그게 무슨 큰 돈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8세에 날려버린 돈은 무려 6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번 3천만 원과 제가 20대에 힘겹게 모은 3천만 원이죠. 20대에 이렇게 모은 건 부자가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 하나로 3년 동안 새 옷 없이 한 달 생활비 16만 원으로 버텨왔습니다. 어머니의 3천만 원도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며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6천만 원을 잃었을 때 자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잃은 돈도 돈이지만 20대의 첫 도전이었고 그동안의 열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빈 깡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약국에서 대충 구입한 수면 유도제로 목숨을 건졌고 작은 모텔에서 창문을 막고 번개탄을 피우며 누웠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깨고 보니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 순간 그냥 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설픈 유도제가 제 안의 생존 본능을 일깨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 사고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살은 제가 정신적으로 바닥에 있었음을 의미했고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으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주식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4년간 실전 투자도 병행했죠. 하지만 몇 달 고민 끝에 첫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의 노예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주식을 시작해야 할까? 제 대답은 노였습니다. 주식 투자가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론은 교보문고에서 여러 책을 읽으며 얻은 것입니다. 주식 외에도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흔히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주식은 사실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포기하고 복학을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놀랍게도 등록금 전액 면제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학기 반이 남았는데 학점을 모두 채웠습니다. 학교에서는 3.5학점 이상을 받으면 다음 학기에 23학점을 들을 수 있었고 그걸 모두 채워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문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결국 S전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간 4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쌓이더군요. 6년 동안 죽어라 번 6천만 원과 비교하면 1년에 4천만 원이란 금액은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회사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을 잃었던 경험이 저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아마 잠도 가장 늦게 잤을 겁니다.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의 가치를 알았기에 현재 받는 돈 외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기술사라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목표로 삼았고 결국 작년에 취득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의 경력이 필요했는데 그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취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하루 4시간 이상은 반드시 공부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해가며 시간을 측정했죠. 회사에서 받는 기술사 수당도 좋지만 주말에 학원에서 강연을 하며 얻는 수입과 자격증을 빌려주는 수익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만약 그때 6천만 원을 잃은 일을 잊지 않고 다시 노가다나 택배, 술집 등을 전전하며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면 설사 100% 또는 20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 것보다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다시 주식을 시작했는데 투자금 1천만 원에 현재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그 당시 모은 6천만 원보다 훨씬 많지만 100만 원을 잃게 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딱 500만 원, 마이너스 100% 손실이 나도 멘탈에 타격이 없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업에서 버는 돈이 늘어나면 200만 원으로 올리겠지만 절대로 돈에 정신력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억, 2억이 더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2아이가 있고 BMW를 타지 않아도 아내와 함께 웃으며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 대신 자전거 여행을 해도 똑같이 행복하죠.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 이상의 행복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전문 지식이라는 무기는 제가 노력하는 한 계속 커질 것이라는 걸 알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하나로도 나이 70까지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주식이 노령사회의 해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60, 70대에 주식을 하는 것은 다르니 30, 40대라면 자기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다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버는 돈이 큰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돈이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대와 40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은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사회생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학연과 지연에 언제까지 의존하며 살 건가요? 삼성전자 사장단의 학벌을 보세요. 지금은 전문화의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도화된 전문가로 만들면 학벌이나 지연을 초월한 무기가 됩니다. 전문성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주식 투자에 나선다면 그것은 헛짓입니다.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이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사자가 아닌 진짜 전문가들과 성공한 투자자들은 주식에 목숨을 걸고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직장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챙기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며 전문성을 키워야지 그 시간에 주식에 투자한다고요? 가족과의 시간도 놓치면서 주식으로 돈을 더 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차트를 보세요. 20년 단위로 보면 높은 수익률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인의 월급을 살펴보면 1980년대의 월급과 지금의 월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가 급격히 필요해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0대가 넘고 대학도 나온 후 그냥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퇴근 후 두세 시간도 자기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 40대의 변리사 자격증을 따는 선배들도 봤습니다. 공부가 적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공부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20대에는 노가다와 택배 일을 하며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습니다. 주식은 인간 욕망을 자극하는 마약과 같지만 공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힌 걸 뚫으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림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지 않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실패자의 넋두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BMW를 타고 여의도 아파트에 살며 명품으로 두른 투자자도 1%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초장기 레이스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투자할 생각입니다. 30대인 지금 60세까지 30년 동안 제 자신에게 같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핵심은 부자처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100억이 있다면 부자들은 그 돈을 모두 투자하지 않죠. 정상적인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려는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100억이 있다면 20년 이상의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그 뒤에 재산의 10분의 1로 투자하여 물가 상승률 10%를 방어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기업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자금이 1조 이상인 그룹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개인들의 투자 성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성향을 보일 때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분석이 장기 투자자들이 남을 때까지 박살낸 뒤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부자처럼 투자하지 말고 부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세요. 부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극적 투자를 하는 이들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공식은 비중 3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돈을 보고 투자합니다. 비중 10%로는 원하는 수익을 1년, 2년 사이에 올릴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돈의 노예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니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믿지 마세요. 투자 성향 분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담보신용대출 내역은 직원들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